아니고 재미다. 광론임박 우리 싸우는 거 아니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수아광 임재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냐? 저는 곽혜 연예인 선생님 곽톰입니다. 아, 네. 네, 자, 그럼 광론임박 이번에 네 번째 시간 초등수학 선행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네, 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좀 본론으로 바로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그만큼 할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아서. 네. 괜찮으신가요? 너무 좋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번 주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선행을 강조하는 입장이고요. 네, 저는 조금 소극적인 선행 혹은 선행을 만류하는 입장이죠. 지금 만류? 저를 보시면서 엊그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하는 원성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 당했다. 자,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아, 물론이죠. 네, 일단은 지금 어떤 선생님의 관점에서 분명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극히 저는 개인적인 관점이 더 커요. 사실은 어떤 우리 선생님이 나한테 했던 방향이랑 좀 얘기가 다른데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좀 참고해 네. 주시고 물론 마찬가지시겠죠? 네. 네. 저야 말로 그 부분을 꼭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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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은 우리 때라고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우리 때. 우리 때 선행과는 사실 지금의 그 선행이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도 많이 다를 거고 일단 냄새가 좀 다르긴 합니다. 어떤 되게 잘하시네요. 제가 이제 많이 편해졌죠. 아, 네. 너무 편해질까 봐 사실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조금 더 그러면 네. 네. 아무튼 제가 어렸을 때 느끼던 선행은 굉장히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는 친구들이 받는 특혜였어요. Like me. 별로? 뭐 확인이 안 되니까 일단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듣고 넘기시고.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우월주의를 Like you? 네, 요게 더 맞네요. 굉장히 우월주의를 많이 잠식시키는 형태의 그런 뉘앙스였다면 반대로 지금 선행은 누구나가 다 받아먹을 수 있고 누구나가 다 해야만 하고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뭔가 과자 같은 존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단어 조심하세요. 과자에 반응합니다. 아, 예. 네네. 좀 흘리셨어요. 네, 농담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아요. 그래서 소극적인 선행이라 하더라도 진짜 아예 안 한다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은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입장은 한 학기에서 1년까지를 소극적인 선행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극선행은 지금 저희가 자행하고 있는 자행은 자르기라고? 아, 네. 극선행은 지금 어쩌면 저희가 하고 있는 어느 레벨에서는 특정 레벨에서는 하고 있는 네. 몇 년까지도 하고 있는 선행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너무 많은 곳에서 적나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뭐 어떤 정도가 뭐 정확한 한계가 뭐 정해짐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이어서 그런 단어에 대한 어떤 정의가 조금 달라진 느낌도 있다면 가능한 범위가 좀 달라진 느낌도 확실히 있는 것 같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 좀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네네. 넓죠. 맞아요. 예전에 기억을 해보면 제가 선행을 딱 출발했던 시점은 초등학교 한 3, 4학년이었거든요. 음. 그 당시에 정말 빠른 거죠. 그 당시에 입장에서 봤을 땐. 구한 말인가요? 네, 맞아. 개화기 정도. 네, 빨리 하긴 했어요. 지방도 지방이었는데. 그것도 있었을 것 음, 같기는 해요. 네, 뭐 지금은 사실 남녀노소 아닌가요, 거의? 그죠. 네, 뭐 한글을 떼지 않고 학교에 가는 것 자체를 네, 뭐 당연히 한글이나 음, 이런 부분은 다 어느 정도인데 마스터하기는 좀 힘든 거는 음, 아이들마다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정말 지역에 따라 다를 것 같아서 저희가 좀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근데 적어도 수도권까지를 고려해 본다면 음, 어느 정도는 좀 한 상태로 가는 음, 게 좀 일반적이지 않나. 음, 근데 그 안에서 정말 극으로 달릴지 음, 좀 적당히 할지에 네,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해요. 네. 일단 여러 분류가 있을 텐데 그 영역 중에 첫 번째로 도형 관련된 영역 얘기해 볼까 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 참 많이 드리는데 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네, 제 개인적으로 사실 도형감은 타고나는 것이다라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선행의 의미가 없지 않을까. 네네네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반대 입장에서 제 입장이라면 실제 사례가 바로 저입니다. 저는 타고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도 별론 것 같은데요? 건드려? 네, 타고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어렸을 때도 힘든 그 학기 단원 물론 있었는데 실제로 수능을 우린 봐야 되잖아요. 네. 물론 안 보는 본인 같은 분도 네. 제가 조금 작아졌었죠. 네, 저는 뭐 안 봐서. 네, 정정당당하게 슈퍼 정시로 네. 입학을 했기 때문에 정시까지 가나? 수시로 하지. 네, 자 그래서 그때 네. 항상 어려웠던 그래프나 공간 쪽 확실히 어려웠는데 선행의 영향일까요? 선행을 한다는 건 도형 파트건 수 파트건 관계없이 내가 상대적으로 더 먼저 쌓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도형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물론 타고남의 영역이라고 분명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공감합니다. 지금까지도 극복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용케 잘 극복해냈는데. 그런가요? 네. 그런데 실제로 저기 어려워하는 분야 중에 도형이 어렵다. 더 빨리 쌓아서 더 빨리 깨우칠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높은 분야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거를 선행이라 하면 네, 접근하는 교육의 이 방향이 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초등학생들한테 양치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있죠.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느낌이 저한테는 커요. 네. 그래서 적극 선행을 하지 않고 좀 소극적으로 선행하자 이 부분은 네, 도형감이 없어. 그럼 문제를 풀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방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지금 초등 저학년이니까 더더욱 애호박을 잘라서 원기둥을 관찰하고 휴지심을 잘라서 개미가 지나가는 걸 눈으로 본다거나 네, 그리고 쌓기나무 실제로 해보고 네,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릇을 넓혀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커서 보통 초등 고학년에서 중등
중등 정도? 중학생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여기서부터 더 이상 네가 안 되는 건 음. 해라. 방법적인 걸로 문제로 그렇지. 막 쏟아부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거.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 타고남을 경험이 더 앞질러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경험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이제 뭐 어떻게 머리가 안 되니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많은 경험을 통해서 뭐 타고남을 채워라 뭐 이런 방향 네, 그 방향이 이제 선행을 적극 선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물론 시기적으로 그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지론이나 이론들 분명히 있죠. 사실 그런 영역은 조금 논외로 생각하고 제 생각엔 그렇다면 저도 한 가지만 깔고 가겠습니다. 예. 저희가 마주하는 예. 대치동에서도 네. 완전 탑인 아이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한테는 적극 선행이 맞을 수 있다. 네. 그거를 본인의 머리로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있고 안 되는데 자 한번 다시 보자 해서 방법적인 걸로 밀어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라 맞는 아이들도 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극소수인데 지금 마치 모든 아이들이 네 입어야 그거는 좀 되는 아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그 방패를 하나씩 세워뒀고 네. 네. 도형 마찬가지. 그리고 또 다른 큰 또 부류가 어떤 수감각. 와 진짜 규칙이 안 보이는 아이들은 절대 안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친구들은 일찌감치 사실 자리 잡는 거는 이미 어려웠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도 타고남의 영역이니까. 그거를 어른들이 먼저 이제 분명 느낄 텐데 느끼면 밀어 넣어줘야 돼요. 확실히. 수규칙 네. 왜냐하면 경험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험이 타고남을 이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일부 공감합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이게 수학이라는 게 참 오묘하게 네. 섹션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뉘어져 네. 있는데도 그 안에서 정말 오묘하게 얽히고 설키고 네. 수규칙이 안 된다, 안 보인다. 야,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말씀도 드려요. 네. 좀 불안해하지 마세요. 고등학교 때 수규칙을 할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우려되는 마음도 있죠. 그게 단순한 수규칙뿐만이 아니라 그게 그렇죠. 어려운 아이들은 수 감각이 좀 떨어지는 거다 보니까 대수 파트를 접할 때에도 조금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받아들이는 게 조금 느리고 네. 두 번, 세 번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우려되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밀어넣어야 될 게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밀어넣었을 때 보여지는 게 정말 잘해서가 아니라 숙달된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뿐일 수도 있다. 어떤 그 시점, 네. 시점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높게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너무 네. 어린 아이들에게는 확실하게 지양해야 되는. 네. 제가 지금 조금 부끄러워지고 있어요. 너무 제가 아니요. 촌철살인? 아니? 제 사랑하는 조카가 네. 한 명 있어요. 네. 동생의 이제 자녀인데 자랑 좀 할까요? 네. 지금 20년생인가? 네. 그럼 맞을 것 같은데. 네네네. 네. 그 친구가 보통 이제 6살이라고 표현하죠. 맞아요. 그냥. 4살부터 6살까지 중에서 네. 6살인 상황인데 네. 구구단을
외워요. 오. 근데 너무 사랑스러운 게 네. 제가 진짜 어려운 걸 이제 질문을 한 거죠. 문제로. 네. 그러면 그 친구가 구구단을 외운 방법은 사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네. 저는 덧셈으로 2단이나 5단 쉬운 것부터 덧셈의 원리로 구구단을 좀 외우고 그리고 나서 정 안 되는 6, 7, 8단 정도는 어머님 이제 안 되니까 우리 노래 한번 갑시다. 이러기도 해요. 네. 연산하려면 빨리빨리 튀어나와야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제 여동생과 음. 제 분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노래 중에 하나가 구구단 송이 있더라고요. 오. 구구단을 거꾸로도 해줘요. 오. 그러니까 아이가 그걸로 외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8, 7 이렇게 하잖아요. 딱 뒤돌아요. 그래서 노래를 불러. 마음속으로. 네. 아이들 왜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그냥 해도 되는데 네. 마음속으로 노래를 부르고 다시 딱 뒤돌아서 대답을 해줘요. 거기서부터 쭉 사랑스럽죠? 오는구나. 예. 맞아, 맞아. 그러면 저는 또 넘어가질 못해요. 네. 그래서 73과 37이 같다는 걸 덧셈으로 표현해주고 싶어하고 아이는 일부 받아들여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네. 힘들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극 선행을 하고 있는 건가? 네. 저기 마인드는 일단 장착이 되셨는데 뭐. 네. 우리 조카가 그 탑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 논외로 네. 빠진 그 예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깐. 근데 안 됩니다, 선행.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여러 파트에 대한 얘기도 네. 잠깐 뭐 나눠봤고 사실 요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일반적인 개념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심화에 대한 내용들. 심화에 대한 중요성은 사실 예전부터 조금 더 많이 좀 커진 것 같긴 하거든요. 제 체감상. 요즘 이 많이 심화 커졌죠. 심화 교육에 대한. 초등 심화. 네. 고등 심화부터 내려와서 중등 심화, 초등 심화 이렇게 있을 텐데 사실 초등 심화라는 그 단어 네 글자를 저 어렸을 땐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 과외나 했을 때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정말 저희도 모르게 하지 않았을까요? 초등학교 때 교내에서 수학 경시대회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그렇죠. 경험이 다들 있을 그렇죠. 것 같으니까. 제가 또 은상 출신. 저도 상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동상이었을 것 같다. 아침에 금상, 대상 이런 거 아니었을까? 왜 기억이 안 나지? 근데 아침에 수학 문제를 풀면서 네, 그 준비가 굉장히 행복했던 경험이 있어요. 네, 저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기 항상 편협화된 좀 문제만 풀어야 되잖아요. 수학 공부할 때는. 그런데 올림피아드 문제 완전 신세계. 너무 재밌고 지금의 어떤 사고력 수학과 뭐 흡사한 내용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걸 되게 재밌게 받아들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아쉬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재밌게 해주기만 한다면 진짜 깊이감이 남다르게 커질 건데 그마저도 선행처럼 이렇게 네. 어쨌든 저 심화에 대한 부분 일단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네. 그 중요성이 커진 이유가 다 있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그 미래에 대한 제 생각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좀 이렇게 점점 더 어린 나이대로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준비나 뭐 대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앞당겨줘야 되고 빨리 채워져야 된다는 그런 학부모님들의 마인드, 그게 가장 최우선이지 않았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초등 심화 개념 자체가 물밀듯이 막 네. 밀려 들어오면서, 그래서 오히려 더 그쪽에 대한 선행은 일부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권장해야 된다고. 그런 약간 큰 흐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느끼고 있는 그런 큰 흐름도 몇몇 있긴 하지만 그 흐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초등 심화 개념은 반드시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일정 기간 이상의 선행이 좀 필요하다라는 네. 울면서 꼭 해야 될까? 울잖아요? 그런 걸로 그런 걸로 하시면 인정의 호소. 아이들이 없지. 우는데 그러니까 방법이 없지 그런 걸로. 아니, 근데 일부 인정은 해요. 네네네. 약간 개념을 일부 조금 네네네. 아주 조금입니다. 왜냐면 뭐 반학기에서 1년 정도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초등 심화는 저는 또 괜찮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뭐 한두 문제씩 던져지는 거.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굉장히 시간 안에 빡빡하게 많은 걸 해내야 되고 맞아요. 그러면 본인의 머리보다는 결국에 방법적인 걸로 채워나가고 물론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것도 쌓이면 내가 머리를 쓴 건지 이게 채워진 건지 모를 만큼 나의 것이 되기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뭐 툭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네네. 네. 그래서 방법이 양으로 막 채웠을 때에도 분명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그리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느낌? 네. 그 부분을 또 저도 인정하는 부분인 것 같고, 실제 경험들이 이제 있을 건데 저희가. 네. 네. 아까 바로 주마등처럼 스쳐간 기억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게 제가 뭐 대치동까지는 아니지만 실제 제가 있던 교육받았던 동네가 그 도에서 저희 심한 비평준화로 묶여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교육도 막 성행했고 교육열이 굉장했던 곳이거든요. 지금 와서 느껴보니까. 그래서 뭐 과외도 많이 받고 학원도 뭐 여러 군데 돌고 지금의 아이들처럼 하지만 나이가 지금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있긴 했죠. 네, 시작이 늦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다 돌고 와서 새벽 2시였어요. 네, 현관문을 열고서 들어왔는데 네. 이제 어머니가 당연히 이제 맞이해 주시죠. 제가 어머니를 보자마자 울었나요? 눈물을 어. 흘리는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그 매정하게 그러셨거든요. 왜 울어? 들어가서 빨리 숙제해야지. 새벽 2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몇 살 땐가요, 그게? 그게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셨구나. 그렇게 해서 엇나갔던 시기가 심화가 뭐 적극이다 소극이다 뭐 관계없이 아이들의 어떤 상태, 맞아요. 상태 파악 그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네. 부모님인 거고 네. 정말 옆에서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 저는 뭐 물론 아직은 뭐 애가 없지만 이게 나중에 맞벌이를 해야 될 텐데 저는 밀착해서 지켜보고 싶거든요. 얼마나 숨 막힐까. 되게 빡빡하시잖아요. 실제로 일을 하면서 지켜보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 병행하기가. 네. 그래서 아이들 중요한 교육 그 기간 동안에는 일을 좀 쉬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을 정도로 네,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관심 있는 분야인 것 같기도 하고.
저랑 이것도 되게 상반되기는 하네요. 네네네. 이런 대치동에서는 네. 이 분위기라면 내가 중심을 잡고 우리 아이를 조금 나만이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중심을 잡고 있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분위기에 나도 휩쓸릴 것 같다를 굉장히 공감해요. 맞아. 일단 내가 이곳을 떠야겠다. 음. 그 맹모 삼천지교라고 네. 환경이 중요한 건 아는데 네. 환경을 오히려 좀 벗어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교육열이 그렇게 높지 않은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바르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네. 한편에는 있고, 네. 근데 참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현 아이들의 음. 그런 각종 고시들, 네네네. 6세, 7세, 뭐 사실 명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8세라고 해야 될까요? 네. 꽤 많은 그런 고시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저희가 100% 체감하잖아요. 그 시기에 매번.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알고도 내가 타 지역에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걸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일부 들기는 하고요. 뭐 지향하는 건 일단은 네. 교육방송 보면서 네. EBS. 네. 예의 하던 대로. 바르게 그렇지. 참 그 어떤 교육의 분야 중에 그런 교육 중요하잖아요. 사회, 인성, 도덕, 뭐 예절 이런 것들. 그런 거 굉장히 중시하실 것 같아요. 자녀가 나중에 있다면. 그럼요. 네, 아버지. 네. 이럴 것 같은. 그럼 뭐라고 하죠? 아빠 이렇게 안 하고. 는 안 되죠. 네, 아버지. 네. 예, 아버지. 이렇게 그럼 키우실 아버지를 것 아버지로 같아요. 불러야죠. 오빠, 그럴 것 같다. 아버지. 앉을 때 무릎 꿇고 앉을 것 같고. 일단은. 그래서 이제 편히 앉아라 하면 편히 앉으면 되니까. 아빠가 이제 숟가락 드실 때까지 네. 배고파도 참고만 있어야 되고 네. 딱 그럼 요런 게 빨리 들어줄 거니까 그거는 크게 그래서 뭐 어려워하지 않을 거라고. 거기까지는 저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 임재리의 자녀는 그렇겠다. 네. 근데 그 임재리님의 자녀가 네. 학습에 있어서도 그렇게 치열하게 허리가 짜여질 것이다라는 거는 좀 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조금 고민 중이긴 해요. 그 이제 죄송해요. 네. 결혼할 사람도 없으면서 우리 무슨 고민이 너무 헛되다. 우리 둘 다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도 행복한 상상 다시 하시죠. 맞아요. 네. 일단 뭐 계획이니까 네. 어떤 그런 고민을 하죠. 정말 이런 교육을 잘 알고 이 바닥에 들어오고 이전에 그냥 맹목적으로 생각했던 내가 굉장히 어렸을 때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으니까 그냥 뭐 시키는 만큼만 시켜야겠다 이런 그러니까 이런 또 생각이 있는 반면에 지금 이제 곽톰 얘기했던 것처럼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더 내가 아는 만큼 정말 더 반듯하고 더 정돈되게 더 체계적으로 더 기계처럼 더 로봇처럼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없겠죠. 저도 조용히 고백하자면 네. 사실은 네. 그런 작은 바람이 있기는 해요. 네네네. 그 우리가 말하는 스페셜한 천재가 탑반 있잖아요. 뭐 명칭을 지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네. 거기에 내 자녀를 그렇지. 우리 원장님의 직강으로 야,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언제부터 시키지? 그런 깜냥이 보이면 저는 못 참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건 참으면 안 돼, 부모님. 그러면 적극 지원할 거예요. 맞아. 지금 아이들이 선행을 하는 이유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더 잘하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중고등학교 때 또 이렇게 하던 애들이 올라가는 거니까 약간 우리의 이들의 한 5년 뒤, 7년 뒤의 미래 상황은 좀 어떨지. 저희 학원 출신
졸업생들이 네네네. 그걸 조금은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죠. 실제로도 뭐 과고라던가 네. 아니면 대학은 내노라는 그런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목표가 되는 대학에 많이들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네네. 사실 이게 사회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음. 그런 사교육을 많이 받는 학생들이 네. 좀 대학을 가는 진학률이라던가 음. 이런 것도 조금 결과를 많이 뽑는 게 사실이긴 하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연계되는 것도 있지만 정말 그러려면 지금 초등학교 1, 2, 3학년은 저는 책을 정말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의 정말? 한입니다. 정말 음. 너무 오늘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공감이 많이 되는. 그죠. 네. 저희가 이상하게 수학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그게 굉장히 크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맞아요. 음. 니즈가 이건 말도 안 되게 생기는. 정말 그래서 문제집 한 권 더 뭘 풀까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책을 읽게 해주세요 하는 경우 말씀드리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네네네. 비중이 많이 늘어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떤 코멘트를 해야 될 때, 피드백을 드려야 될 때 이때 책 관련 비중이 많이 늘어났을 정도로 그 중요성을 아이들은 사실 절대 못 느끼잖아요. 이게 제가 그랬으니까 뭐 저는 저도 뭐 그랬고요. 쳐다도 안 봤거든요. 저도. 탈무드 뭐 읽으라고 하면은 이제 뭐 베껴 오고 어디서 그랬는데 그게 이제 책 안에 들어있는 좋은 내용 양분들을 이제 섭취해라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글 읽는 능력이죠. 해석의 능력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자라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참 그런 중요한 맞아요. 포인트를 특히나 어느 동네든 요즘에는 많이 있겠지만 네. 영어 유치원을 굉장히 거의 다 그쪽 가는 동네는? 동네잖아요. 저희가 다들 영어 유치원을 다니기 때문에 한글이 부족해서일 거야 네. 라고 네.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한글을 많이 사용하는 초등학교에 진학을 해서도 애들이 이제 한국말도 잘하고 한글 책도 잘 읽기 시작하는데 왜 수학적인 문해력은 좀 다르구나라는 맞아. 걸 느끼는데 그거는 진짜 사고력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느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뭔가 책에서 정보를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단순 정보는 사실 검색만으로도 가능한데 네. 제가 모르는 그 깊이감이 어렸을 때도 나오는 것 같고 커가면서도 자아 형성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서 좋은 책을 많이 읽는 거는 저는 사람을 진짜 제대로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자, 뭐 나름 풍부한 얘기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나 싶었던 회차였는데 뭐 어떠셨나요? 네. 음. 일하는 것 같네요. 지금 대면 상담 중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저희가 뭐 되게 많은 얘기 오고 갔는데 1, 2, 3, 4화 중에 가장 나름 또 진지했고 네. 나름 정말 조심스러웠던 네. 회차가 아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애닌 네. 제가 네. 굉장히 현실 감각이 지금 어, 많이 곤두서가지고 네. 네. 제가 또 좋아하는 더듬이 네. 현실 감각이 굉장히 많이 탑재된 회가 아니었나. 자, 여기에서 입학을 네. 호그와트로 한다면 네. 저희의 5번째 주제죠. 자, 호그와트에 입학한다면 어느 기숙사로 갈래요? 저는 그 모자 지금 준비됐나요? 모자가 모자. 얘기해 줄 것 같은데. 네. 다음 주 주제가 또 뭐 개인적으로 나름 기대가 되는 또 주제이기도 한데, 네. 어찌됐든 오늘 저희 소득이 좀 있었겠죠? 소득 이번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소득이 좀 있었던 논쟁 잘 마쳤고, 네, 다음 주에도 저희가 또 훌륭한 주제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론인박의 임젤 곽톰이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도 싸우지 싸우지 마세요. 마세요. 안녕. 안녕.